네, 지금부터 우리 반달구역이라고 명칭을 붙이신 의정부 가능 옛날에 4호구역이죠.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창원 측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박성대 전무라고 합니다.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은 그 단톡방 운영하시는 거기에 영상 찍어서 올리시면 좀 더 이제 각자 편하신 데서 보실 수 있다 싶습니다. 이미 과거에 13년도인가요? 12년도에 재개발 사업 한번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 뉴타운 시절에 무산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향 곡선을 그리던 그 시절에 추진을 하셨고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한번 깨졌고요. 대신 의정부가 최근에 풍골 탈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GTX죠. GTX 신호선이 의정부에게 쓰면서 삼성역까지 한 20분 이내에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교통정권이 앞으로 한 4년, 5년 이내에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서울보다 규제가 덜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집값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가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동의서를 갖고 계신데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사업은 이미 한번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절차가 여기 맨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내용만 딱 읽어보시면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가겠구나, 한 1, 2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한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금 맨 위에 결국 요거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구역 경계인지 나는 재개발에 포함이 됐는지 우리 집은 이런 걸 확정시키는 단계 그게 여기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요거를 해야 비로소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조합원, 바로 바깥에 있는 사람은 비조합원 이렇게 갈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계시는 그 목적은 추진위원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합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의정부 시장께 요청하는 동의서입니다. 법적으로 원래는 의정부 시장이 직접 우리 동네를 정비구역 지정을 해주도록 의무를 부과했지만 법에선 시장께서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구역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지정해 주려면 돈도 없고 인원도 없고 그래서 법에서는 주민들이 시장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그 동의서를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오해들 되게 많이 하시죠? 지금 동의서를 내면 뭐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조합에 내 재산을 신탁해야 되니까 뺏기고 그러면 나는 뭐 거지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절대 아니고요. 지금 동의서는 그냥 요겁니다. 요거. 우리 재개발을 한번 해보려니까 구역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시장한테 요청하는 그 동의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내 재산에 어떤 그 소유권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저희 같은 외지인이 볼 때는 정비구역 지정만 되면 일단 집값이 오르잖아요. 남는 장사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선 내 돈 투자 하나도 안 하고 일단 재개발을 할 수 있게 구역 지정이 된다면 지금 내 재산의 가치는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업그레이드가 되는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미천 안 들이고 내 집값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정확히 하나 암기를 하셔야 될 건 지금 동의받는 건 이겁니다. 이거 재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달라는 동의. 조합 만드는 동의는 아니면 나중에 따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오신 분들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을 주변에 널리 좀 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실제 접수하면 약 8개월, 좀 길면 10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 앞선 일정, 동의서를 진구하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리죠. 2,000명 정도 되니까 사실
뭐 한 200명 정도 되면 맘만 먹으면 뭐 한 2주, 3주 이렇게 쫙 걷어버리면 되는데 2,000명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2,000명의 3분의 2니까 한 1,400명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좋은 거고요. 일단 접수가 되면 뭐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람도 30일 동안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의정부시 의회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의견을 좀 줘봐봐.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최종 확정 도시 약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접수한 시점부터. 그게 끝나면 추진위원회 만들어요.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 우리 2,000명이니까 1,000명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써 있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을 만들기 위한 전초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만들어지면 추진위원회에서 업무를 봐서 조합 설립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동의를 합니다. 여기선 75%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가 굉장히 많죠. 이놈의 재개발 사업은 이게 법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해놓은 게 특정인들의 어떤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역지정 시청할 때도 동의, 추진위원회 만들 때도 동의, 조합 만들 때도 또 동의, 뒤에 가면 사업 시행인가 들어갈 때도 동의, 관리 처분할 때도 동의, 싹 다 동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사업이 못 가는 뭐 이런 안정적인 사업이다 보시면 되고, 조합 만든 다음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시공사 뽑습니다. 벌써 동네에 뭐 GS건설에서 하나 붙였다고 들었는데 저도 아마도 이제 나중에 이 정도 단계가 가면 동네가 바글바글해질 겁니다. 시공사 각사에서 자기네들 홍보하러 들어와서 뭐 우리 뽑아달라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게 끝나면 사업시행 인가라는 거 하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보시면 허가받으란 얘기입니다. 우리 건물 지으려면 시청에 가서 허가노선 허가받듯이 허가받고 그 다음에 감리자 뽑고 분양 신청을 받는데 이 분양 신청은 조합원들 대상의 분양 신청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자들보다 먼저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동, 좋은 층 이런 좋은 물건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거 먼저 신청을 받고 이걸 근거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돈을 결정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 같고 여기 조합원 분양 신청 받았더니 어떤 조합원들이 뭘 원하셨고 그럼 남은 거를 일반 분양 돌려야 되니까 계산 수익을 따져보니까 얼마가 남아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박성대입니다. 박성대 조합원은 34평을 신청을 하셨는데 당신 재산을 감정평가해 보니까 뭐 한 5억이 나왔고 34평의 조합원 분양가를 따져보니까 딱 5억이네. 그럼 당신은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근데 제가 24평을 분양을 신청했는데 24평이 분양가가 4억이면 당신 재산보다 1억이 남으니 당신은 24평 하나 받고 1억을 돌려받으세요. 이런 게 관리처분입니다. 돈 결정하는 거 제일 민감해요. 어떻게 보면. 이때 가서 되게 치열해집니다. 막 시끌벅적해지죠. 보면. 이게 끝나면 당연히 이사 가셔야 됩니다. 잠깐 딴 데 가서 공사하는 한 3년 동안 딴 데 가서 살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가고 이사 가면 철거하고 철거가 끝나면 착공 신고를 하면서 분양을 한 번 더 하는데 이게 곧 일반 분양. 우리 여기서 한 4,500개 짓는데 조합원이 2,000분이면 한 2,500개 남잖아요. 그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불특정 자산들. 여기서 이제 모든 수익이 발생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착공, 공사기간 거쳐서 준공 처리가 되면 등기하고 그다음에 조합은 청산 절차를 받고 그때 조합원들 다시 입주하시고 조합은 없어집니다. 이런 절차. 굉장히 긴데요. 공사기간 3년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동의서 진구가 빨리 된다면 일반적으로 한 6년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동의 절차가 길어지고 부영리에 분쟁이 일어나고 해가 갈리고 어떤 생각들이 갈리면 사실 대책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의정부에 저희 사무실에 하고 있는 최근에 시공사를 다시 뽑았는데요. 가는 1구역이라고 있는데 현대를 뽑았죠. 현대. 거기가 저희가 설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아직 땅을 못 팠어요. 땅 파기 직전까지 갔고요. 그나마 저 현장은
잘 간 겁니다. 그래도 대신 길어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도 있었고 부동산 경기도 죽고 그때 다 서 있었거든요. 이래서 길어진 것 뿐이지 여러분들의 사업장 이 반달구역은 지금 분위기면 GTX가 앞으로 한 5년 내에 개통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진행하셔서 곧 개통되는 타이밍에 딱 입주까지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 전후에서 일반 분양을 터뜨리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중단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 GTX는 지금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선반영된 거에서 약간의 곡선으로 틀어서 내려가다가 개통 시기에는 다시 우상향하는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의 패턴이거든요. 정말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의정부는 제가 오가에서 말씀드리면 이 기회를 놓치시면 내 생전에는 아마 이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의정부 그 정도로 메가톤 거제고요. 저희 집 의왕인데요. 오늘 차 타고 2시간 동안 왔습니다. 차 겁나게 막혀고. 근데 그 여기서 출발하는 그 신호선이 삼성역을 거쳐서 과천 금정까지 가는데 저희 집이 금정이랑 가깝거든요. 거기서 타면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차로 2시간 걸렸는데 그 지하철 타면 35분에 온대요. 앞으로 저는 더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좋은 느낌. 이런 절차로 진행하실 거고요. 사업 대상지는 네, 이름 잘 붙이신 것 같습니다. 반달. 이렇게 하면 온달인데 여기 빼고 반달. 앞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의정구역이 여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거리를 재보니까요. 한 1.7km? 걸어가기 좀 멀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간흥역이 있습니다. 간흥역에서 1호선을 타고 환정구장 딱 가서 여기서 환승하면 삼성역까지 18분. 환승 시간까지 합치면 25분. 지금은 삼성역 가시려면 출근 시간에 죽습니다. 차 막혀가지고. 동부가서도. 인근에 또 좋은 호재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을지병원 병원했죠. 거점병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지방법원도 붙어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그 이후에 남쪽에는 뭐 학교들은 세고 셌습니다 보니까 소위 학세권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구역에 붙어 있으면 학세권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미엄 호텔도 좋은데 한 2년 전부터 법이 하나가 강화가 돼서 북쪽에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보다 북쪽에 학교가 있으면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층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아파트가.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우리 구역을 기준으로 해가 이쪽에서 떠서 이렇게 돌죠. 여기서 이제 해 떨어지면 밤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학교가 북쪽에 있으면 우리로 인해서 해가 가립니다. 그림자가 그 학교를 덮어서 일조 시간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요즘은 사업을 아예 못 갑니다. 그래서 학교는 무조건 사업장의 남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인데 딱 그 좋은 조건을 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는 무수한 사업장 중에 바로 북쪽에 그냥 이렇게 걸어서 한 발만 내디디면 학교 와 이렇게 좋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애 엄청 먹습니다. 그 일조 침해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최고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크네요. 다시 봐도 큽니다. 이렇게 여기 빨간색 붉은 선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거의 뉴타운 시절에 4구역, 5구역으로 설정됐던 경계를 합쳐서 예정구역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 안에 보니까 공원이 2군데가 있고 공영주차장, 철골로 주차장 만드는 거 하나 있죠. 공영주차장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왜 이렇게 팠냐 하면 여기 공영주차장으로 이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빼버렸고요. 나머지 주택가 안 돼요. 이 여러분들의 땅은 용도 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용도 지역이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관련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땅은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인데 그 중에 2종. 2종보다 후진 땅이 뭐냐면 1종 일반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지역, 뭐 녹지 지역, 뭐 이런 것들은 2종 일반 주거 지역보다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용적률 규제도 많고 층수도 4층밖에 못 줘.
근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은 물론 이거보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3종, 준주거, 상업지역 뭐 용적률 많이 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도지역 체계 중에 1부터 10으로 치면 한 6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2 정도 되게 좋은 겁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용적률은 250%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250%까지. 똑같은 이종인데 서울은 210%밖에 안 주고 의정부가 좋은 동네예요. 용적률도 많이 주고.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구역 내에 그 소위 공공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봤더니 공원 뭐 이런 거 있고요. 주차장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주민센터 있죠. 공공청사. 그리고 복지시설들이 일부 있고 종교시설이 하나 둘셋 이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회색으로 연택에 칠해져 있는 이 도로들 아주 바둑판처럼 빤빤하게 잘 짜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구역내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면적이 한 42,500 정도 뭐 이 정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땅을 토지 이용 계획을 짜서 아파트를 지내면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꿀 겁니다. 예를 들어 다시 보여드리면 구역 내 공원이 여기 있고요. 주차장도 여기 있네요. 이 청사도 있고요. 만약에 요거 4개만이라도 그대로 두면 금성금성 이 섬처럼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배치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도 연결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사업을 하시면 아까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무슨 행위를 하냐? 이 땅을 다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내 도로로 잘게 쪼개져 있는 이 섹터를 다 모아서 이 기반시설을 바깥으로 다 뿌립니다. 그 안쪽에 우리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구역 내에 모아져 있던 도로를 다 모아서 바깥으로 어디로 뿌렸냐면 바깥에 도로를 넓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던 공원들을 다 모아서 맨 아래로 뺐고요. 주민센터, 주차장.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대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공원, 도로, 주차장 이런 것들을 다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남는 노란색으로 남는 요 땅 여기에 아파트를 용적률 250%로 짓는 겁니다. 이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서 갖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의정부 시장한테 한번 해줘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 동의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 우리 주변을 보니까 옛날에 뉴타운 시절의 사업장들이 다시 막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같이. 여기 1, 2, 3구역도 하고 계시고 8, 9구역도 있고 7구역도 있고 뭐 6구역도 있고 다 같이 경쟁적으로 막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중에 일단은 원탑인 것 같습니다. 제 선두주자로 막 가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정말 인생에 한번 올까말까한 의정부 시민들이 누리는 메가톱급 호재 GTX 신호선이 올해 착공 예정이고요. 한 5년 정도 공사 기간 거쳐서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요. 1.7km 떨어져 있습니다. 양주 덕정에서 시작을 해서 의정부역에 한 번 쓰고 상동역, 광운대역, 청량리, 삼성역, 이 삼성역까지 의정부에서 18분에 간답니다. 18분. 중간에 별로 안 쓰고 쭉 양재 과천 지나서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금정역 의역. 이곳부터 의정부까지 나중에 30몇 분입니다. 이 GTX 신호선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5년, 6년 동안은 이쪽 동네는 부동산은 계속 하락일 거고요. 우상향일 거고요. 이참에 재개발을 하시면 수익이 극대화되시면 저를 찬스가 이렇게 보죠. 지금부터는 이제 제 본연의 제 전공이 설계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이렇게 큰 반달구역의 면적을 전체적으로 따져봤더니 22만 7,900제곱미터 정도 평으로 따지면 약 6만 9천 평 정말 겁나게 큰 땅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가운데 있는 공원이나 도로들을 바깥으로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기반 시설들은 원래 여러분들 땅이 아니고 국공유지예요. 나라가 뭐 국토부가 갖고 있거나 뭐 의정부 시가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밖으로 빼는 역할 그거 이제 기반시설을 내주는 게
6만 9천 평 중에 약 14,000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남는 원래 우리 땅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 아파트를 짓는 땅은 5만 4천 평. 이 정도의 아파트를 지면 용적률 250% 이하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9% 정도 짓고 세대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4,546세대. 2,060분인가요? 뭐 조합원이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2,060명이 사업을 해서 4,546세대 짓는 거니까 2배 조금 더 나옵니다. 이 단순 수치만 해도 사업성은 월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층수는 달리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은 33층 정도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체 4,546세대 중에 재개발 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라는 거를 지어야 됩니다. 이 임대 아파트의 목적은 구역 내의 세입자의 주거대책 또는 인근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대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합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관, LH나 이쪽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돈 받고 넘기면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법적 의무 조항인 5%. 그래서 이거는 좀 작게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막 40평, 50평 이렇게 지면 조합은 손해가 나요. 용적률에서 갉아먹으니까. 조그맣게 그렇다고 뭐 5평짜리지만 사람 못 사니까 적당히 살 수 있게 17평 정도에서 5% 228세대. 옛날에 LH에서 분양한 복도식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조그맣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할 거 24평짜리 한 1,709개, 30평짜리 한 895개, 34평짜리 1,714개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면 4,546세대 정도 건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조합을 만드시면 이 평형대에 따른 세대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어떤 용역사, 저희 같은 뭐 설계자나 시공사가 어서 업체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합에서 결정을 할 건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34평을 한 40%, 24평을 한 40%, 나머지를 30평으로 채웠는데 요거의 기준은 현재 분양시장의 기준, 가장 선호도 높고 평당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했고요. 요즘은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34평이 제일 평당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거를 100%를 다 하지 이거 왜 이렇게 났냐? 이것도 상황이 틀리죠. 전부 다 이것만 짓는 거와 섞어서 짓는 거이고 우리 조합원 2,060명의 경제적인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큰 거만 지면 돈 없으신 조합원들은 정말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네, 어떤 그 평가에만 받고 그래서 다 같이 재입지를 하기 위해선 이 평형대는 적절하게 잘 구성을 하시는 건데 예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배치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반시설을 이쪽에 한가운데다 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면 동이 이게 몇 개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셋, 여섯, 여기 10개 한 4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수가 이렇게 해서 4,546세대를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임대주택이니까 생략하고요. 23평 아파트 전용 18평짜리고요. 이 아파트는 네, 포베이 뭐 3베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델하우스 가면 우리 거기 저희 그 도움을 주시는 그 여자분들이 설명을 막 해요. 우리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정말 좋습니다. 최신의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포베이입니다. 포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포베이가 뭐냐면 베이는 영어인데요. 그 베이가 뜻하는 거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 분양시장에서 얘기하는 베이는 거실이나 방을 뜻하고요. 포는 영어로 포, 4죠, 4. 그러니까 방이나 거실이 4개가 있다는 건데 어디 있냐면 남쪽에 해가 잘 들어오는 남쪽에 거실과 안방, 작업방이 다 남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안 들어오는 북쪽엔 주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 버전의 아파트 한 15년 정도 그 전에 분양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즘에 작은 방 하나가 여기 있죠. 주방 옆에. 이 작은 방은 여기다 놓은 이유는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기술력도 그렇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방이 일로 가면 폭이 좁아들어서 세대를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로 가는 단점은
북향이기 때문에 해가 안 들어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걸 끄집어내는 거고요. 그 15년이 아니라 그보다 한 10년 더 거슬러 한 25년 전으로 가면 요 방 두 개가 어디로 가 있냐면 하나는 주방 옆에 두기, 하나는 요. 이게 옛날에 투게이. 옛날 집은 현관문 옆구리로 들어오면 여기로 들어오면 거실 있고 안방 있고 나머지 방 두 개 뒤에 있거든요. 이게 점점 진화해서 지금은 이런 포게이로 바뀌고요. 이거의 장점은 각 방 앞에 다 발코니가 있고 그걸 다 확장을 하면 이 24평이 전용이 18평인데 확장하면 한 6평 됩니다. 그러면 18평 더하기 6평 하면 옛날에 확장 전에 34평 아파트와 똑같은 거죠. 이런 거를 앞으로 지어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린 건데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작은 방에 애들 공부하고 있나 감시하고 그 화장실 들어가서 손 닦아야죠. 코로나니까. 그리고 가서 옷 갈아입으시고 여기 들어와서 좀 보다가 와이프가 밥 주면 여기서 밥 먹고 TV 보다가 자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30평짜리 아파트 34평 아파트 제일 선호도 높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풍경이라는 거. 전용 25.7평짜리입니다. 아까 24평 보신 거와 같은 구조, 4베이 구조고요. 그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확장하는 공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확장하면 거의 한 8평 정도 확장 공간이 나오거든요. 25.7평 더하기 8평. 전용 34평이면 옛날에 한 40평짜리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알파룸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에 그걸 기술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요. 손님이 오면 쓰시거나 서재로 쓰거나 이렇게 쓰고 우리 집은 손님도 안 오고 서재 집도 안 보고 우리는 방 많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털면 주방이 이만해집니다. 이런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현관문 열고 여기 화장실 여기 있으니까 손 먼저 씻고 애들 보고 여기가 서재인데요. 이거 틀면 주방이 이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조감도 작성해 본 거고요. 이거는 구역의 남서측에서 항공기로 촬영한 건데 돈이 이만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공원, 종교, 교회, 주차장, 주민센터, 공원 이거 집중적으로 몰아놓고 나머지에다 아파트를 줍니다. 이런 구역으로 있습니다. 좀 더 밑쪽으로 올라가서 찍었고요. 방향 틀면서 계속 찍은 컷입니다. 계속 제가 울부짖고 있는 의정부역이 여기 보입니다. 1.7km. 걸어가시면 힘들고 여기서 강릉역에서 타시고 한여마냥 가서 환승하시면 됩니다. 네, 단지 내에는 뭐 이런 수경시설 그리고 특히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여기다 틀어놓는다 그러면 그렇죠. 강아지가 있는. 어찌됐건 엄마들 여기 모여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방카페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지상에 주차장은 없습니다. 다 지하로 넣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이슈가 많이 됐지만 택배 많이 부르는데 탑차 못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동네에서 막아갖고 난리 나고 있죠. 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캐노피 뚜껑을 2.7m 이상 확보해주면 탑차들 밑으로 다 들어가서 내 동 출입구 앞에 택배 보관하는 데다가 넣어놓고 택배기사가 문자로 저한테 자, 여기다 넣었어요. 몇 번에다가 비밀번호 뭐예요? 딱 찍어주면 나는 집에 갈 때 갖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지금은 그냥 현관문 앞에 던져놓고 가죠. 이렇게는. 누가 집어가도 모를 정도. 네, 이런 요즘 테니스들을 옛날보다는 많이 안 치시는데 여기 그래서 배드민턴장 나고 이것도 기호에 따라서 다 달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60명이 사업을 해서 4,546세대를 지면 거의 한 2,300~400개 임대 빼고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조합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익원. 물론 여러분들이 내는 조합원 분양 금액도 있지만 그거는 원래 내 재산이니까 우리끼리 사업이니까 그건 뭐 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요. 조합의 유일한 수익, 일반 분양. 여기서 나오는 분양 금액. 그러면
어찌됐건 2060명에서 100% 재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놈의 허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정부지는 못 올라가도 같은 34평 아파트를 만드는데 평당 1,500만 원짜리를 파는 것보단 평당 1,600, 1,700 받을 수 있는 거를 파는 게 훨씬 수익이 좋습니다. 그런 상품을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최상층에 한해서 여기가 원래 우리 집인데요. 이 다락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이미지 컷으로 하나 만들면 이게 주방 쪽을 이렇게 다 덮어요. 작은 방 쪽이랑 덮으면 거의 34평 기준으로 한 10평 가까이 나옵니다. 물론 다락은 이렇게 천장이 높지는 않습니다. 1.8m가 맥시멈에 넘어가면 면적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 잡는다는 얘기는 용적률에도 들어가지만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그렇지만 뭐 대부분 수면 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정도의 이 다락을 만들면 발코니처럼 등기부등본에 전혀 잡히지 않는 세금 1원도 내지 않는 서비스 공간. 여기 정말 좋죠. 애들 갖다 여기다가 뭐 만들어줘도 좋고요. 정말 좋은 공간. 그리고 보수적으로 이 다락에서 문 열고 이렇게 나가면 여기 그림이 잘랐습니다만 앞쪽에 이렇게 테라스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33층에 최상층에 이런 거 하나 그냥 받으시면 이 뷰는 뭐 그냥 끝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조합원들이 가져가셔도 더 좋고. 그리고 아파트는 나중에 이제 사업 진행하시면 좀 기술적으로 많이 보시겠지만 아파트 하부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쓸 수가 없어요. 벽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공간이 좀 한 차를 댈 수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그 공간을 그냥 이렇게 막아버려서 배관만 지나다니는 피트를 썼는데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세대별 창고를 하나씩 드립니다. 이걸 쓰시면 뭐를 쓰면 되냐면 이제 제철 상품이 아니라 한철에만 쓰는 것들 있죠. 뭐 스키 타시는 경우에는 스키 아니면 뭐 낚시 가방도 이런 것들 집에 보관하기 애매한 것들은 여기다 넣어놓고 쓰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가져가시면 집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캐비넷을 통째로 한 집에 하나씩 드리는 의지는 못하고요.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저 사우나 가서 옷 넣어놓는 그 캐비넷 요만한 게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런 것도 특화를 해서 만들면 분양가에 도움이 되고 34평 아파트인데 우리 집은 식구가 둘 뿐이 없다. 뭐 애들 다 결혼했고 뭐 다 어디 독립해서 나와서 살고 나랑 와이프만 둘만 사는데 청소하기도 귀찮고 그리고 뭐 노후에 이제 딱히 수입원이 애매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 방이 안방, 거실, 작은 방이었는데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집 들어오는 현관은 원래 여기 있고요. 이리로 들어가는 현관 별도로 만들고 화장실 하나 별도로 만들어주고 싱크대 별도로 만들어주고 원룸 타입의 오피스텔처럼 하나를 만들어주면 있어서 학생들 수요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월세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월세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집이 두 개가 돼서 내가 입주택자가 되느냐 아니고 집은 그냥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GTX 얘기 또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GTX 홍보대사 아닌데 자꾸 이 얘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큰 거거든요. 이 의정부 가능동에서 나서 자라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들 다 여기 계시고 난 집 여기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여기서 출퇴근하려면 미칩니다. 그러면 다 강남 쪽으로 가서 원룸 얻어서 사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돈이 모자라면 뭐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는데 그건 사람 잘 데가 아니니까. 대신 GTX 뚫리면 18분 만에 가니까 그런 수요도 여기 분명히 있지 않나요? 제가 이쪽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대책이 최근에 2월 4일 날 한번 나왔는데 그거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 전 단계 버전으로 넘어가면 작년 6월 17일 날 나온 대책 이게 좀 무시무시한 대책이 많이 나왔죠. 이거는 규제책이었는데 특히 정비사업을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서 통과 안 시켜주겠다 이런 의지도 보였고
원래도 안 시켜줬는데 뭘 또 안 시켜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비사업에 치명적인 아이템이 하나 나왔는데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경우에 의무 실거주 요건이 들어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뭐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미리 와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러면 저도 돈 끌어 모아서 여기다 이제 투자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저도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저희 집은 의왕에 따로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투자만 해서 세해 주면 그대로 전 끝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작년 6월 17일 날 뭐라고 발표했냐면 앞으로는 조정법을 바꿔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최종적으로 관리 처분할 때까지 실제로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황당해지는 거죠. 제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분양 신청 자격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럼 저는 여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외지의 투자자들 수요가 그렇게 줄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정부에서 보는 건 그러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보지만 실예도 그렇고 이거 발표한 이후에 1년 지났는데요. 물론 이게 법이 원래 작년 12월에 개정을 해서 공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인들도 이게 빵 터뜨렸는데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국회에 계신 분들도 지들도 투자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충돌이 나니까 아마 이거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한동안 작년에 하반기에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조합 설립인가 빨리 내야 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디 모구역은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가 안 나와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쭉 밀리고 있다가 과천 10단지. 동의서가 75%를 받아야 되는데 한 65%까지 나왔는데 10%가 안 나와서 2년 가까이 막 ቁጥ되고 있는데 이거 발표 나와서 조합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이게 되게 웃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이라 당장 실행해도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여기 아직 투기과열지구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서의 어떤 그 규제책이 뭐가 있냐면 관리처분 재개발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제가 투자자인데 여기 관리처분 계획이 끝났는데 인가가 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사면 저는 아파트 분양 못 받고 그냥 현금청산 받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디가 해당이냐? 투기과열지구. 여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에요. 이 의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조정지역은 맞는데 투기과열지구를 아직 묶이지가 않아서 서울 쪽에 투자 못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그런 내용도 하나 있다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작년 6월 17일에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반달구역도 영향을 받느냐? 네, 조정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에 가장 큰 영향이 뭐가 있느냐? 2년 실거주. 근데 이거 지금 통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장될 것 같고요. 작년 대책 이후에 거꾸로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이거 2년 실거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면 오히려 이 희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갖고 계시는 조합원들은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조합원을 저 같은 사람이 살려면 줄 서고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희소성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거꾸로 이런 거가 있어서 물론 앞으로 의정부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고 하면 좀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가로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인근에서 옆에서 추진들을 하고 계셔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더 만들어 봤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뭐냐면요. 간단히 보시면 소규모 재개발이에요.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의 의미는 가로, 도로입니다. 도로. 골목길 이런 건 아니고요. 최소한 현황도로인데 6m 이상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도로처럼 그 나라에서 깔아준 도시계획도로를 둘러싸여 있는 여기서만 할 수 있고요. 요즘에 전부를 다 하거나 요만큼 일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돼요. 의정부 조례에 따라서 가로구역의 요건은 13,000까지 늘었지만 실제 사업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넘으면 3,000평을 넘으면 안 된다. 조그만 단지라는 얘기고요.
특히 여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우리 지역의 용도 지역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제가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2종.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우리는 재개발을 하면 층수 규제가 없습니다. 관련 법 어디에도.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경기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법은 우리 사업은 도정법이라는 거고 얘는 이제 빈지법이라는 건데 경기도 빈지법 예하 조례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15층 이하로 지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 층수 규제가 없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15층밖에 못 짓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희망 아파트 주변. 이거는 저희가 추진했다가 망한 데를 한번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부천에 가면 삼정 1-2구역이라고 옛날에 있어요. 여기도 한 대림산업이랑 준비했었는데 한 2,500세대 신축하는 이렇게 큰 구역이었는데요. 여기 정말 안타까웠는데 관리처분 인가 직전에 조합이 깨졌어요. 그 저희 비대위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 깨졌어요. 막 소송하고 막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깨지니까 여기도 이제 가로주택이라는 걸 해보자 해서 요만큼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저희한테도 의뢰가 와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서 보여줬거든요. 희망 아파트랑 거의 같은 맥락일 거예요. 얘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커요. 거의 3,000평 꽉 차는. 땅이 좀 커서 그런지 동은 그래도 3개나 들어왔고요. 여기는 15층, 여기 8층.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저희가 무능력해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15층 이하의 규제 그리고 건축법에 있는 북쪽으로의 입조권 규제 동과 동에 바라봤을 때 임동거리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정도로 있는데 그림 그려보니까 뭐 이렇게 생겨요. 아까 보셨던 그림이랑 비교해 보시면 좀 애매하지 않나 보는데 이렇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 분들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희생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엔 절대 안 되고요. 설득은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자꾸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서 같이 가면 더할 나위 없지만 만에 하나 이분들이 끝끝내 본인들끼리 조합을 설립을 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가서 돌을 던지시거나 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 재산 갖고 자기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가운데가 땅 뚫리면 아까 그림 벽에도 있습니다만 저 그림에서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토지용 계획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화면을 돌리게 하죠. 저 뒤에 보시면 노란색 칠해진 그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토지용 계획인데 그게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도 현재 도로가 있죠. 이렇게 조그만 도로가. 이 도로를 넓혀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넓혀주고 이 희망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뺍니다. 소위 존치라고 부르거나 재척을 시켜버리거나. 그러면 아까 그리고 뭐 공원 지사 이런 것들은 여기 집중적으로 있던 거 그대로 놓으면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란색 부분이 아까는 한 개의 단지였는데요. 4,500세대가. 단지를 2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물론 건립세대 수는 좀 줄어요. 이 땅 면적만큼 줍니다. 6,400제곱미터니까 땅 면적이 한 1,500평이라고 가정을 하면 1,500평에 200%, 250% 잡으면 한 4,500. 한 200세대, 250세대 줄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요게 그만큼 들어가는 땅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까 4,500개에서 한 200개 빼면 4,300개 단지 쪽에서 나눠서 짓고 대신 우리는 33층, 35층 이렇게 쭉 올리는데 여기 이분들은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 푹 집어서 15층짜리 2개 내지 3개 동, 나홀로 단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 빵꾸 난다고 해서 사업 엎어지는 일이 절대 없고 여기가 콩콩 난다고 해서 사업성이 쭉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사업성은 똑같아요. 그 땅 빠져나가는 만큼 원가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업성에는 전혀 지장은 없다. 다만 나중에 실제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
좀 보기가 좀 거시기 하겠죠. 쭉 꺼져 있는 이제 조그만 동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분들을 폄하하거나 공격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분들도 본인의 뜻대로 자기들끼리 결정할 권리가 있고요. 빠져나가면 우리는 빠져나가는 대로 사업을 들여서 가면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요거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강명의 1구역이라는 건데 아까 단지가 두 개로 나눠지면 조합도 두 개가 되느냐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조합은 그냥 하나고요. 단지만 두 개로 건립을 하는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 강명 1구역이 이렇습니다. 조합 구역이 이렇게거든요. 근데 중간에 도로가 관통을 해서 봐서 어쩔 수 없이 단지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하나의 조합이 단지를 세 개로 만드는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희망아파트 쪽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게 돼도 그래도 같은 동네에 계신 분들이 사이좋게 지내시고 안 싸우셔도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